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면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사이네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못했다고 하는 게 더 맞으려나요? 아무튼 작년 이맘때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올 봄까지도 비슷하게 가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 제한도 풀리고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나니 벌써 그때가 엄청 오래전이라고 느껴질 만큼 옛날 일로 느껴지네요. 아무튼 그때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회사에서도 일이 참 바빴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TV를 봐도 재택근무다 뭐다 말이 많던데 우리 회사는 뭐가 굳이 그렇게 사람들을 출근시켜 일을 했어야 했는지. 아무튼 남들은 재택근무하면서 쉬엄쉬엄 일을 하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희 회사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료조사와 엑셀시트를 보고 분석을 해야 하는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가 가장 바빴습니다. 뭘 그렇게 요청하는 자료들이 많은지. 회의한다고 필요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밀접접촉자다 뭐다 해서 결혼이 몇 명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게 빨리 달라고 독촉한다고 금방 끝날 일도 아닌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원수마저 줄어버리니 밀려 들어오는 업무 처리가 많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일도 많아 죽겠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업무 요청이 물밀듯이 쏟아지니 저희 부서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야 회사에서 짬이 좀 되는 편이라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막내 여직원이 저보다 7살 아래인 유부녀였거든요. 그런데 일이 밀리다 보니 사람들이 다른 짬 되는 부서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못하니 괜히 막내인 그 여직원한테 가스를 엄청 뿌려댔습니다. 그녀가 친화력이 엄청 좋고 성격도 밝고 활기찬 편이라서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회사에서 과묵하게 일만 하고 조용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지내는 성격인데 반해 그녀는 다른 부서에까지 친한 직원이 많을 정도로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막상 일이 막히는데 화풀 곳이 없으니까 다들 그녀한테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포함한 우리 부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걸 일부러 늦게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죽을 똥 살 똥 진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심지어 그녀 같은 경우는 타부서 직원들과도 엄청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욕을 먹어보는 건 회사 생활하면서 아니 사회생활 하면서도 완전 처음이었나 봅니다. 아주 싫은 소리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울상이 되더라고요. 그녀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벽을 허물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바로 그녀의 외모였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녀는 결혼했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동안의 외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굴과는 다르게 몸은 굉장히 어른스러웠어요. 키도 크고 팔다리도 쭉쭉 뻗고 그리고 동안의 외모라 그런지 눈도 땡그랗게 크고 얼굴에 미소가 서글서글하니 다른 부서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장가 안 간 남직원들이 그녀랑 어떻게 한번 친해져 보려고 아주 노력들을 했었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녀가 여왕벌 대접을 받으니 점점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 여직원들이 그녀를 맘에 들어하지 않더군요. 그녀가 딱히 밝히지 않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직원들이 알아서 꼬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녀를 시기 질투하던 다른 여직원들이 그녀가 유부녀인 걸 숨겼다. 남자들한테 꼬리를 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어떻게 해보겠다 하던 남직원들도 그녀랑 말 한마디만 나눴다 하면 다른 여직원들이 아주 인간 쓰레기 대접을 받을 만큼 나쁜 소문을 만들어버리니 급기야는 그녀 근처에 파리떼처럼 꼬이던 남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자기한테 기회가 올 거라 굳게 믿는 그 외 몇 명의 남직원들은 끝까지 그녀를 따라다녔지만요. 그런데 그녀한테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행동하던 남직원들마저도 일 때문에 자기들이 욕을 먹는 상황에 처하니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는 그녀한테 이거 안 주냐, 저거 안 주냐, 좀 빨리빨리 해달라 정신없게 독촉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녀라도 그 현실을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어요. 여태까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로도 마음의 상처가 참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부서에서도 막내 직원들이다 보니 부서 내에 다른 직원들이 귀찮고 하기 싫은 온갖 잡다한 일들은 다 그녀한테 맡겨버리고 해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의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그녀한테 그런 식으로 짬 처리하는 일도 하나 없었고
오히려 그녀한테 일이 너무 몰리는 것 같으면 제가 하던 일이 있더라도 그녀한테 가서 고생이 많다고 한 다음에 제가 몇 개는 도와주겠다고 하고 제 일을 조금 미루면서 그녀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딴에는 그게 엄청 감동스러웠었나 봐요. 모두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와중에 오직 저 하나만이 그녀를 도와줬으니까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편의점 같은 데서 자양강장제 같은 거 한 병씩 사다가 과장님 마시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집에서 직접 내려가지고 온 커피 같은 걸로 바뀌고 며칠이 또 지나니 저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왔다고 주더군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냥 그녀가 건네주는 대로 고맙다고 먹고 그랬는데 도시락을 받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녀가 결혼을 안 한 평범한 여자였어도 기분이 이상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미 가정이 있는 여자가 싸준 도시락을 건네받으니 그거 참 그 기분이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묘했습니다. 무슨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임자 있는 여자가 저한테 필요 이상으로 과잉 친절을 베푸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심지어 그녀가 싸준 도시락을 총 3번을 건네받았는데 한 번을 빼고 반찬들이 다 굴 가지고 만든 거, 장어 가지고 만든 거 등등 남자한테 좋다고 하는 것들로만 반찬을 싸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녀가 저한테 보내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여자가 혹시?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같이 자주 지내는 친구에게 이 상황을 자랑처럼 말했더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했더니 딱 봐도 남편 거 도시락 챙겨주고 남은 걸로 제 것을 싸준 게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도시락 반찬의 상황이 왜 그랬는지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녀가 싸주는 도시락을 받는 게 왠지 시큰둥해지더라고요. 그녀와 제가 친하면 언제부터 친했다고. 그런데도 그녀와 엄청 오래 붙어 다닌 것처럼 오해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괜히 그녀의 남편에게 질투가 나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그녀가 그 다음에 가져다 준 도시락은 안 먹는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쩔쩔 매면서 혹시 입에 안 맞으셔서 그러냐고 엄청 당황을 하는데 저 정도로 당황할 줄 알았으면 그냥 거절을 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미안한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아무튼 그녀랑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이기는 했는데 싸다 주는 도시락을 안 먹는다 하니 그녀 입장에서는 또 자기 때문에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도 더 길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녀가 그래도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러면 이 바쁜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의뢰 그냥 하는 립 서비스인가 싶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비싼 걸로 먹겠다고 받아쳤는데 그러라고 꼭 먹고 싶은 걸로 고르라고 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제가 직장 선배인데 어떻게 저보다 후배한테 그것도 아무리 결혼은 했다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밥은 제가 쏘는 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건 과장님 하는 거 봐서요. 하고 대화를 능숙하게 넘기는데 정말 친화력 좋고 애교 많은 여자와 살면 매일매일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타인,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일이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싶었어요. 예상대로라면 우리 부서가 넘겨야 할 이 바쁜 시기는 앞으로 2달은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저녁에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올해로 36이지만 회사 근처에 원룸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그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밥 같은 거 잘 차려서 먹을 기력은 없고 매번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컵라면하고 도시락 말고 먹는 밥이 끌리기도 하고 저녁에 딱히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그녀의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맨날 사무실에서 보는 직장 동료인데도 회사를 나와 밖에서 보니 기분이 다르더군요. 건물 안 밝은 조명 아래서 보던 그녀의 모습하고 퇴근 시간이 돼서 해가 살짝 질락말락하는 상황에 마주친 그녀는 정말 평소에 보던 것하고는 너무나도 달리 보였습니다. 뭐 좋아하냐는 말에 여자에다가 후배 직원한테 얻어먹기도 뭐하니 그냥 대충 회사 근처에 있는 국밥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데서 식사할 거냐고 실망을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데로 고르라는 그녀의 말을 애써 못 들은 척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녀가 고작 이런 거 사주려고 자기가 밥 먹자고 한 건 줄 알았냐면서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기본 국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녀는 대놓고 술국을 시키더니 곧바로 소주도 2병 시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기본 반찬도 셋업하기 전에 소주하고 잔을 가져다 줬는데 그녀가 난데없이 소주를 까서 혼자 따라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잔을 채워줄 새도 없이 두 번째 잔을 채우길래 제가 나머지는 먹을 거 나오면 마시자고 말렸습니다. 셀프 코너 가서 반찬이라도 미리 가져다 주고 싶었는데 그거 가지고 오면 그거대로 술을 때려 부을 것 같아서 말렸어요. 음식이 나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잔을 채우려 들길래 제가 병을 뺏어다가 한 잔 따라줬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니 사실 퇴근 후에 술 마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녀의 빈잔만 채워주기도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시작한 술인데 국밥집에서 나올 때가 되니 테이블 위에 소주가 4병이 까져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2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회사에서 제일 예쁜 여직원이 그것도 결혼까지 한 여직원이랑 마주보고 술을 마시고 있으니 긴장이 된 건지 술이 하나도 취하지 않고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영업 제한이 있어서 24시간 국밥집도 10시까지밖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만 마시려고 했어도 이미 가게가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오랜만에 술도 넉넉히 먹은 것 같으니 만족스러워서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어떻게 술을 잔뜩 먹인 여자를 두고 혼자서 택시를 잡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서글서글하고 조신한 이미지였는데 술이 좀 들어가니 약간 막무가내 기질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럼 집에다 데려다 준다고 하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는 곳을 보니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걸어서도 갈 만한 거리이길래 그래서 그녀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사는 곳이 먼저라서 제가 먼저 내려야겠다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녀가 취기가 올랐는지 참 저를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딱딱하게 군다고 뭐라 하더군요. 회사에서 온갖 매너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어떻게 여자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고 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여태까지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 좀 깨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결혼한다면 저런 여자랑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런 고약한 술버릇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택시는 그렇게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도착을 했고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냥 대로변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착해서 잘 들어갔다고 전화하라고 말까지 하기는 너무 오지랖인 것 같더라고요. 알아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들어가겠지 해서 그냥 말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는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아주 괴성을 내지르면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술기운이 잔뜩 올라온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택시에서 저를 따라 내렸나 보네요. 그런데 저는 골목 쪽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녀가 제가 시야에 안 보이니 동네가 떠나가라 제 이름을 괴성을 지르면서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녀한테 돌아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녀는 연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딱딱하게 굴 거냐면서 비틀거리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주제에 저보고 저희 집에 가서 술이나 좀 더 마시자는 겁니다. 무슨 거기서 술을 더 마시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집이 근처였으니 그녀를 집까지 직접 바래다 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비틀비틀하는 걸 팔을 대충 잡아주고 걸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요즘 지은 아파트라고 주차장도 전부 지하에 있는 건지 차는 한 대도 안 보이고 영업 제한 때문에 다들 밖에를 안 나오는 건지 인적도 드물더군요. 그녀한테 몇 동에 사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녀는 이제 완전히 술에 정신이 나가서는 저보고 알아맞혀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살아생전 이렇게 술버릇이 고약한 여자는 처음 봤어요. 짜증이 나서 대충 근처에 보이는 벤치에다가 그녀를 두고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윽고 놀이터 비슷한 게 보였고 주민들 쉬라고 만든 건지 벤치도 근처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를 끌고 가서 거기에 앉혔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기다리면 혹시 그녀 남편한테서라도 전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우리 집이 여긴 걸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상을 준다면서 제 마스크를 확 집어서 내리더니 그대로 저한테 정말로 결혼한 여자가 그녀가 사는 집 근처에서 아무리 시간이 늦었다지만 아직 12시도 넘지 않은 시간이고 남편도 집에 있을 텐데 거기서 입맞춤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맨정신이었으면 그녀를 밀쳐내기라도 했을 텐데 술도 좀 들어갔던지라 그냥 그 상황에 몸을 맡겨버렸어요. 인적도 드문 곳이고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진도를 더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제 나이가 있는데 야외에서 그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주 혀가 뽑혀나갈 것 같은 경험에 정신이 아늑해지는데 여태까지 혀가 꼬부라져서 주정을 부리던 그녀가 갑자기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때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녀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오늘 나왔던 거였더라고요. 술 취한 것도 다 연기였던 거고 아무리 봐도 전공법으로 나가면 제가 여지를 주지 않을 테니 술에 만취해 흐트러진 척 연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녀는 이미 제가 주량이 약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술이 잘 받는 바람에 정신이 말똥말똥했던 건 그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인 거였고요. 그래도 어떻게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아무리 그녀가 괜찮다지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녀도 많이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저도 혼자 집에 가는 길 내내 아쉬움이 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회사에 출근하니 그녀는 다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신한 척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는 남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말로 오늘은 준비가 됐냐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마음은 유효하니 제가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은 저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제게 도시락을 싸주던 그때쯤에 이미 남편이 그녀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혼은 할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똑같이 복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그녀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상냥한 사람인 저를 알게 되었고 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혼을 한다면 저는 그녀와 살림을 합칠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녀는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거야말로 지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올 그녀를 믿으며 기다려보려고 해요. 회사 일도 다시 예전처럼 느긋해졌고 저에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 마음 졸이며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